분명히 예언하는데 내 카톡 씹지 마. 3시 반에 카톡한다. 내가 봤을 때 특히 저기 수영장 양반이 약간 센 척하는데 지금까지 방준배였습니다.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도 최고의 개그맨이신 우리 옥주부님. 내가 왜 1등이야? 내가 왜 처음에 그냥 랜덤으로 불렀어요. 제가 또 이렇게 또 이 커피에 또 1티어 안스타 라이브에 또 나오네. 공중파 웬만하면 섭외 오면 다 안 나가는데 와. 안스타는 갑니다. 이 양반들 그래도 좀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초면이라서 얘기 안 했는데 특히 저기 수영장 양반이 약간 센 척하는데 다리 굉장히 떨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도 방송 20년 차인데 그거 모르겠냐고요. 다음 게스트 또 유튜브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많은 방송 활동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 내주셔서 오늘 또 와주셨습니다. 천재 이승국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LG U 플러스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럼요. LG U KT 헷갈렸습니다. 얼마 전에 LG U 플러스에서 약점하면은 또 얼마 준다 그래가지고 영업전화 KT에서 바꿨거든. 요걸 알았다면 내가 오늘 안 나왔을 텐데. 잘 안 터지더라고. LG U 플러스가 KT가 잘 터지고. KT가 잘 터지는데. 두 분은 오늘 초면이시죠? 초면이죠. 방송에서도 안 만나 뵀었고. 예. 저는 뭐 워낙 어릴 때부터 데스타셨기 때문에 내적 친밀감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86년생이라 올해 38 됐어요. 아 38이요? 네. 그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정말 요만할 때 항상 방송할 동안. 멘트가 너무 좋으시니까 오늘 커피 드시면서 어떤 멘트를 할지 제가 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바리스타분들 모시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바리스타 챔피언이자 커피 업계에서는 화석 같은 존재세요. 프리치 커피의 박근하 바리스타님 모시겠습니다. 야, 내가 프리치 커피 대장님을 만나네. 오렌지 계열의 산미 그리고 카카오와 같은 쌉싸름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고 박근하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도 국가대표 런웨이의 방준배 바리스타님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야. What do you think the greatest allure of specialty coffee that he grow?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방준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바리스타 대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있죠. 노유민이 뽑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바리스타 분들이 뭐 카페 창업하시거나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할 때 그 키워드 많이 쓰잖아요. 챔피언 출신이 연 가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대표라는 존재가 있다까지는 아는데 어디서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 사실은 모르죠. 바리스타 선발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바리스타 선발전을 주최하는 곳은 WC라고 해서 글로벌하게 막 대회를 매년 계속 규칙적으로 이렇게까지 열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그 선발하는 기준이. 이제 일단은 에스프레소 4잔, 그다음에 현재는 밀크 베버리지라고 해서 우유 들어가는 거 4잔, 여기에 해당하는 시그니처 메뉴 4잔을 서빙하는 겁니다. 15분 동안. 뭐 예를 들어 에스프로 4잔이다. 그럼 4개가 맛이 다 다른 거야? 균일하게 나오는 걸. 이거 여기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균일하게 나와야 되죠. 선수가 준비한 커피가 있으면 그 커피 카테고리를 가지고 4명의 심사위원에게 동일한 맛을 제공을 해야 되죠. 이제 그 대회에서 사실 이제 박근하 대표님이 2014년에 우승을 하셨고요. 세계 대회에서 이제 예선 탈락하시고 깔끔하게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신 그런 경력이 있어요. 체류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 길진 않았다.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바리스타분이시다. 박근하 대표님 우승하시기까지가 얼마? 8번이었나 9번이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8년에서 9년. 박근하 대표님이 어떤 이 바리스타 대회 쪽에서는 정말 인간 승리의 표본이다. 그 정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면 또 나와. 그 요번 대회에 나갔으니까 저분은 이번에는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이거 나오네 이런 느낌. 또 나온다. 8년에 뭐 하나 도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나는 반드시 여기 나가서 1등을 해봐야겠다는 목표가 어쩌다가 생기신 건지. 할 것 같을 때 생겼죠. 그전에는 그냥 악으로 나간 거죠. 저는 2010년도부터 첫 대회를 나가서 16년도에 이제 챔피언이 됐던 거예요. 그래도 꽤. 저도 이제 6년 가까이 계속 나갔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될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매년 나가잖아요. 그럼 기준은 매년 똑같아요? 아니면 매년 심사위원이 바뀌니까 조금 작년에 통했던 게 올해 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스페셜티 커피 요 산업이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대회를 계속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대회가 먼저 그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 흐름에 올라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긴 한데 그럼 거기서 우승하시는 분들은 커피 트렌드를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우승했다 이렇게도 혹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흐름으로 가야 된다. 일로 가야 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승하신 분들은 그 해의 에스프레소 트렌드를 좀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가볍게 볼 자리도 아닌 거예요. 함부로 도전을 해도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많은 공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올해는 한 50명 가까이 일단은 선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대회에서 바리스타가 내어주는 커피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오늘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네. 포스터 나오자마자 네. 굉장히 기대했죠. 오늘 오면서 갤포스 먹고 왔어요. 내 위는 소중하니까. 시연 전에 우리 박근하 대표님의 예전 2014년도 시연을 한번 보고 아 대회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시청각. 반갑습니다. 박근하입니다. 음료의 빼드를 이루는 것은 단맛입니다. 단맛을 중심으로 신맛과 쓴맛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밸런스라고 부릅니다. 아 설명까지 시간을 재는 거군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5분 안에 끝나야 돼. 진짜 모든 12잔. 지금 이 배경음악도 직접 선곡을 해야 돼. 아, 저 배경음악까지? 네네. 전체 스토리텔링 능력도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옆에서 심사위원분들이 보시잖아요. 캠핑이 똑바로 있는. 캠핑도 보고. 아, 이제 테크니컬 저지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들. 아, 멋있다. 맛있겠어요. 자, 이번에 우유군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거품이 고운지 확인하고 얼마만큼 크리미하게 쳤냐. 아, 저건 또 뭘 준비하신 저희 건가요? 이제 시그니처입니다. 저때 오렌지를 건조했고 야 이거 그냥 꽉 참고 그냥 할까 이 생각을 잠깐 하다가 아, 진지하다. 진짜 장난 아니야. 감사합니다. 맛있겠습니다. 아, 15분. 딱 찍혔어. 와. 야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요 핵심만 한번 간결하게 이렇게 좀 축약을 해보시면 이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으셨어요? 커피를 좋아하면 매일 마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매일 커피를 마신다면 뭐 어떤 커피를 선택할까? 화려하고 임팩트 빵빵 터지고 이거는 지금은 좋지 한 번 마시면 내일도 그걸 마시고 싶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박근하 선생님 크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단맛 균형감. 그거를 계속 심사위원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 맞다 이 선수는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게 딱 축약이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도 선수들이 하는 첫인상, 뭐 눈 마주침, 그리고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뭐 리필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점수에 반영이 돼요. 그 애티튜드까지. 두 분 이렇게 바리스타 대회를 처음 보신 거잖아요. 아, 봤더니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네. 자,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냥 엔터테이너네요. 커피만 추출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말도 잘해야 되고 작가가 돼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제공까지 해야 돼.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어요. 나도 심사위원들 중에는 바리스타님 쳐다보지 않고 필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에게 끊임없이 집중시키려고 신호로 막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엄청난 연습 끝에 나온 멘트들이겠다라는 생각이. 저희는 이제 대회를 저도 나가봤거든요, 대회. 저도 이제 그 선출. 역사적인 시연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출입니다. 아예 진짜요? 모르시진 마시고요. 몇 등 했어?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잘 했습니다. 제가. 뭔가 일반 입장에서 좀 이건 궁금하다.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뭐 약간 이런 좀 의문이나 궁금점들. 맛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일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먹는 맛이 조정당하는 약간 혹시 느낌이 내가 들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이 맛이 이렇게 안 느껴지는데 자꾸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았을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도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느끼게? 일반 손님이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에 지금 계시는 센서리 심사위원분들은 그런 거를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워낙에 경험이 많으시죠. 오히려 잘못 말하면 간점이 감점이죠. 있겠구나. 내가 마신 것과 지금 이 바리스타가 말한 컵노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감점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더 명확하게 이제 보시는 거죠. 정말 맛있는 커피를 그걸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멘트를 못해. 그럼 그 사람은 바리스타 최고의 바리스타가 될 수 없는 겁니까? 근데 그 옆에 어렵죠. 이 사람은 100점인데 한 85점 정도 커피를 내리는 수준급의 바리스타가 있는데 근데 이걸 잘해. 말을 세상에서 제일 잘해. 그럼 이 사람이 우승할 확률이 더 높아요. 바리스타의 능력을 커피를 잘 내리는 능력으로 한정짓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이 대회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를 보잖아요. 그것까지도 그거는 보는 또 능력이라고 심사의 봐야 하나의 그거다. 그러니까 챔피언의 자질이라고 써 있어요. 룰에 보면 스페셜티 커피에 철학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 나름의 지식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심사위원은 한 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멘트를 너무 잘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저 어린 선수가 저렇게 잘하지? 내 에스프레소를 받았는데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링이 일어나서 이게 빵꾸가 나가지고 알겠어 하고 그냥 저는 뭐 0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네. 저희가 오늘 이 시연을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센서리처럼 이렇게. 그럼요. 방금 겁니까? 보시는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되는 거죠. 전 청결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예요. 신경 써주시고요. 이제 시연을 준비를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또 같이 이야기는 하는 동안 한 어느 정도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준비하시는 데까지? 10분 우리 처형이 프리치를 그렇게 좋아하거든. 아, 나 프리치 처음 봤을 때 어땠는 줄 알아? 해태인 줄 알았어, 해태. 아니, 그 모양이 해태. 자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방준매입니다. 스페셜티 커피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은
밝은 아로마와 시트러스, 스윗니스의 조화를 이룬 플레이버의 다양성이라 생각하며 이 다양성을 한 잔의 커피로 표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셜티 커피를 접한 지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이 다양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럼 저는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밝은 아로마와 시트러스는 신선한 커피에서는 명확하지만 신선한 커피는 홀빈 내부의 압력이 높아 입자의 물 침투가 용이하지 않아 추출에 방해를 받게 되고, 이것은 밝은 아로마와 시트러스를 기반에 둔 다양성 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난 커피는 추출은 쉬워지지만 향미의 손실이 커 제대로 된 캐릭터를 표현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만의 특별한 추출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크립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빈을 쪼개어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로스팅은 하루 정도 진한 커피를 사용하였는데 플로럴 아로마와 시트러스가 풍부해 선택하였습니다. 하루 정도 진한 커피를 반으로 쪼개게 되면 홀빈 내부의 압력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입자의 물 침투를 용이하게 하므로 제가 원했던 밝은 아로마와 시트러스를 표현하는 다양성 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커피의 선택 또한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펙트럼이 넓어야 됐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커피는 파나마 에스메랄다 스페셜 게이샤입니다. 이 커피를 선택한 이유는 넓은 스펙트럼을 위해 특별한 가공 과정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첫 번째, 건조 과정에서 아프리칸 베드에 근음악을 설치하여 비투과를 40%만 받게 하였는데,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 40%만 받게 하면 건조 시간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워시드 커피이지만 내추럴 프로세싱이 갖고 있는 단맛을 약 15%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치먼트 보관 방법에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파치먼트는 스테인레스 사일로를 사용하지만 스테인레스는 내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생겨 파치먼트의 결점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희 스페셜 게이샤는 나무 사일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나무는 통풍이 잘 되므로 이런 결로 현상을 막아 오히려 결점도까지 없어진 매우 클린한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커피를 사용하여 에스프레소, 밀크 베버리지, 그리고 창작 메뉴 순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룰레이시오는 20g의 원두를 사용하였고 약 40g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에스프레소에 대한 향미가 나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에스프레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추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요게 오늘 보여주실 거의 모든 기반이 되는 에스프레소가 될 것 같고요. 바리스타가 지금 테크니컬 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 테크니컬이 바리스타 자리를 이렇게 비키게 하나요? 실례하겠습니다. 저의 에스프레소입니다. 드시는 법 설명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저의 에스프레소는 신맛, 단맛, 쓴맛의 균형감이 마치 잘 익은 자몽과 같고, 그린 애플과 자몽의 미디움 엑시디티, 미디움 바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즈베리의 단맛이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며, 드시고 난 후 신선한 티 같은 롱 애프터 테이스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스푼으로 5번 저으신 후 2번에 나눠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밀크 베버리지 준비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청결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예요. 저의 에스프레소 마음에 드셨나요? 맛있어요. 커피의 캐릭터를 위해서는 내추럴 프로세싱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저만의 추출법을 통해 워시드가 밀크와 만났을 때 표현되어지는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밀크 베버지를 통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여드리는 스크립트를 봐주시면은 밀크 베버리지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칸들 보면 다 대회 나갈 때 혹시 저같이 초심자분들이 계실까봐 굉장히 이 디자인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떤 맛이 어디 들어갈지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직관적으로 심사위원을 알아볼 수 있게 많은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림과 적절한 문제, PPT 배치 잘하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요즘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텍스트 하시는 것도 있고. 실례하겠습니다. 저의 밀크 베버리지입니다. 에스프레소에서 느끼셨던 그린 애플과 자몽의 엑시디티는 크리미한
밀크폼과 합쳐져 천무금의 살구 엑시디티 그리고 복합적인 허니의 스윗니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또한 라즈베리의 단맛은 55도의 홀밀크와 만나면서 견과류와 바닐라 그리고 메이플 시럽 같은 단맛으로 변화되어지며 드시고 난 후 밀크 초콜릿의 긴 여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로스팅 프로파일은 단맛을 위하여 160도까지 화력의 80%를 유지하였고 그리고 7분 20초 1차 크랙 절정일 때 배출하였습니다. 드실 때는 스푼으로 2번 저으신 후 2번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마지막 저의 창작 메뉴입니다. 다양성을 위하여 저는 빈을 쪼개어 추출하였고 저의 창작 메뉴는 이 다양성을 이끄는 바로 두 가지 엑시디티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엑시디티는 바로 말릭산과 시트릭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재료들을 시럽하였고 제 에스프레소와 완벽한 혼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브룰레이시오는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들이 나올지 다 쓰였고 아예 만드는 방법까지 정리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시간은 9분 30초. 실례하겠습니다. 미리 추출된 에스프레소는 차갑게 쿨링하여 시트러스를 더욱더 명확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릭산의 대표적인 그린애플과 청포도를 저는 시럽하였습니다. 작게 조각낸 후에 물 100g과 설탕 100g의 시럽에 일주일간 숙성시켰습니다. 숙성된 후 면포에 건더기를 모두 걸러내었고 15g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일주일간의 숙성과 걸러낸 후에도 3일간의 냉장 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시럽 15g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트릭산의 가장 대표적인 청자몽을 이용하여 시럽하였습니다. 일반 빨간 루비자몽보다 청자몽은 시트러스함이 더욱더 명확하고 그리고 클린하기 때문에 저는 청자몽을 활용하였습니다. 역시 만드는 방법은 앞선 말릭산과 동일한 방법이므로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5g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프레소와의 완벽한 혼합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완벽한 혼합을 위하여 일정한 부피 내에서 액체 속에 스며드는 기체의 양은 기체의 압력에 비례한다는 헨리의 법칙을 활용, 저는 이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소가스는 냉각과 함께 에스프레소 사이의 입자 간격을 넓혀주게 되고 말릭산과 시트릭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로마들을 더욱더 완벽하게 에스프레소와 혼합시킬 것입니다. 이제 저의 창작 메뉴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돌이켜본다면 저는 다양성을 위하여 빈을 쪼개어봤고 그 다양성을 이끄는 엑시디티를 활용하여 창작 메뉴화 시켰습니다. 저의 창작 메뉴는 2모금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먼저 첫 모금에 말릭산과 시트릭산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나타나는 청포도의 향미가 입안 가득 퍼질 것입니다. 또한 라즈베리의 단맛은 크리미한 버블과 함께 아가베 시럽 그리고 그린애플과 그린망고의 청량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우는 에스프레소에서 느끼셨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실 것입니다. 드실 때는 먼저 향을 맡으신 후 2모금에 천천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늘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빈을 쪼개어 신선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시트러스와 아로마를 표현해보았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엑스리티를 활용하여 창작 메뉴화 시켰습니다. 돌이켜본다면 결국 모든 이 변화는 이 작은 커피빈 안에서 이루어졌더군요. 이 경험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연을 할 수 있어서 이 자리가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준배였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와. 라이브로 이거를 볼 수 있다니. 일단은 뭐 앉으시죠. 일단 돌아서서 앉으시면. 네네네. 시청자분들이 놀라셨겠다. 아까 인상 쓰고 열심히 찍는 거예요? 맛있겠다만 써놨어. 와,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금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죠, 이거를? 거의 한 5년? 제일 중요한 거는 심사위원에게 뭘 남길 것이냐예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에스프레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카리스마라든지 어쨌든 계속 끌고 가야죠. 제 시험 보면은 멘트가 정말 많은데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오히려 반대였던 건 적을 시간을 안 줬어요. 심사위원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유도하게끔 멘트를 계속 집어넣는 거죠. 왜냐, 내가 말하면 심사위원들은 나를 봐야 되니까. 심리전까지 들어가는 거네요. 심리전 제대로 먹혔지. 왜냐하면 나는 딱 봤을 때 아니 반으로 쪼갰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거를 밤새도록 쪼갰나 반으로. 정말 열심히 쪼갰어요. 혼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랑 눌러가면서 쪼개고 안에 이제 센터 컷이 있잖아요. 그 센터 컷도 다 날려서 없애고.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국가대표 선발전은. 그러니까 모든 걸 걸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나가면 되지. 이거 경험이야 이 생각하지 말고 이번 연도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고 그게 조금 더 열정적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좀 모든 걸 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자, 오늘 이렇게 어떻게 국가대표가 선발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섭외 오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난 여전히 커피에도 잘 모르는데 괜찮니? 오면 그 생각은 해요. 오길 잘했다. 너무 새로운 걸 알아가고 정말 커피 세계가 안스타가 잘 설명해주는 것도 있고 나와주는 분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그 맛을 여러분께 공유 못 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로 맛있는 커피까지 맛보게 되고 즐기다만 갑니다, 진짜로. 여기 요 광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살짝 이거 따끔따끔합니다. 이 카페인 많이 먹으면 따끔따끔합니다. 내가 분명히 예언한 건데 내 카톡 씹지 마. 3시 반에 카톡 한다. 내가 봤을 때 다 당신 때문이야. 10시 20분인데 개버스 소화돼가지고 지금